이번 분석을 시작하기에 앞서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 바로 콘스텔레이션 에너지입니다. 티커 심볼로는 CEG고요.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여러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 기업을 한번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 에너지 시장, 특히 인공지능, AI 시대, 또 탈탄소화 이런 큰 흐름 속에서 이 CEG가 왜 이렇게 주목을 받는지 그 이유를 좀 속 시원하게 파헤쳐보죠. 네, 그래서 저희 목표는요. 이 방대하고 좀 복잡할 수 있는 정보들 속에서 정말 중요한 핵심 내용만 쏙쏙 뽑아내는 겁니다. 콘스텔레이션 에너지가 가진 기회가 정확히 뭐고 또 그들이 추진하는 전략은 어떤 건지 이걸 명확하게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에너지 산업, 기업 전략 이런 얘기가 좀 딱딱하게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흥미롭고 또 귀에 쏙쏙 들어오게 한번 풀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를 그냥 단순히 전기 만드는 회사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 이 기업의 진면목을 좀 놓치기 쉬워요. 이 기업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에너지 전환이라는 거대한 패러다임 변화, 그야말로 그 중심에 서 있는 아주 중요한 플레이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을 쭉 훑어보니까 공통적으로 강조되는 게 바로 이 기업의 무탄소 에너지 포트폴리오더라고요. 그리고 이걸 기반으로 어떻게 미래 성장을 이끌어갈 것인가, 그 전략이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요즘 화두인 AI 혁명이 촉발시킨 엄청난 전력 수요 증가, 또 동시에 전 세계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탈탄소 압력, 이 두 가지 거대한 요구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아주 독특하면서도 강력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는 점이 정말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아, 무탄소 에너지 포트폴리오. 네, 저도 자료 보면서 그 부분이 가장 먼저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콘스텔레이션 에너지가 미국에서 제일 큰 무탄소 에너지 생산 기업이다. 이 사실이 계속 반복해서 강조되고 있었어요. 특히 그 원자력 발전 분야에서는 정말 독보적이구나 하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네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그 규모를 한번 구체적인 숫자로 말씀드리면 더 와닿으실 텐데요. 콘스텔레이션 에너지의 전체 발전 용량이 대략 32,400메가와트, 그러니까 32,400MW 정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건 이 전체 용량의 거의 90% 가까이가 탄소 배출이 없는 에너지원이라는 거예요. 원자력, 수력, 풍력, 태양광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그중에서도 핵심 중의 핵심,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원자력입니다. 미국 전역에 무려 21개의 원자력 발전소를 직접 운영하고 있어요. 자료에서 경쟁사로 잠깐 언급됐던 비스트라 에너지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의 원자력 용량과 비교하면 CEG가 3.5배 이상 더 큽니다. 이건 규모 면에서는 그야말로 압도적인 지배력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죠. 와, 32,400메가와트인데 그중에 90%가 무탄소라니 정말 대단한 비율이네요. 근데요, 이 원자력 중심의 포트폴리오 이게 구체적으로 왜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단순히 친환경 기업이다 이런 이미지 때문만은 아닐 것 같은데요. 요즘 ESG 경영 다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 이상의 실질적인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친환경이라는 가치도 중요합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더 그렇죠. 하지만 그 이면에 훨씬 더 실질적이고 전력적인 이유들이 숨어 있습니다. 크게 보면 한 두 가지 정도 핵심적인 경쟁 우위를 제공한다고 분석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24/7 안정적인 기저부하 공급 능력입니다. 24/7 기저부하 공급이요? 그게 정확히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말 그대로입니다. 하루 24시간 일주일 내내, 그러니까 1년 365일 동안 쉬지 않고 꾸준하게, 그것도 대규모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AI 데이터 센터나 혹은 최첨단 반도체 공장들, 이런 시설들은 정말 단 1초라도 전력 공급이 끊기거나 불안정해지면 그 손실이 정말 천문학적인 수준이 될 수 있거든요.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도 물론 훌륭한 무탄소 에너지원이죠. 근데 본질적으로 날씨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해가 지거나 구름이 끼거나 바람이 안 불면 발전을 못 하잖아요. 이런 걸 이제 간헐성이라고 하는데 이게 좀 약점이죠. 하지만 원자력은 어떻습니까? 날씨나 시간대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죠.
계획된 정비 기간을 제외하고는 정말 꾸준히 지속적으로 막대한 양의 전기를 생산해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기저부하 전원으로서 원자력의 가장 큰 강점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AI 시대의 핵심 인프라라고 할 수 있는 데이터 센터 같은 곳에는 단순히 그냥 깨끗한 에너지가 필요한 게 아니라 절대 멈추지 않는 아주 신뢰성 높은 에너지가 필수적이라는 말씀이시네요. 아, 그래서 원자력이 그렇게 중요하게 부각되는 거군요. 네, 이제 확실히 이해가 됩니다. 그럼 다른 한 가지 이유는 뭔가요? 네, 두 번째 이유는 바로 경제성과 정부 지원, 이 두 가지를 묶어서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 하면 새로 짓는데 엄청난 돈과 시간이 들어간다. 이런 인식이 강하잖아요. 물론 그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신규 건설은 정말 어렵죠. 그런데 콘스텔레이션 에너지는 좀 다른 접근법을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원전을 처음부터 짓는 방식보다는 기존에 이미 운영하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의 수명을 안전하게 연장하고 또 설비를 개선해서 발전 효율과 용량을 동시에 높이는 전략, 이걸 업그레이팅이라고 하는데요. 이 업그레이팅에 상당히 집중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럼 그 업그레이팅이라는 게 단순히 낡은 부품 갈아 끼우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기술적인 개선을 통해서 발전소의 성능 자체를 끌어올린다. 그래서 더 많은 전기를 생산하게 만든다. 이런 의미인가요? 와, 그거 굉장히 효율적인 방식 같은데요? 네, 바로 그겁니다. 정확히 이해하셨어요. 신규 원전을 건설하는 것에 비하면 정말 훨씬 적은 비용과 훨씬 짧은 시간 내에 발전 용량을 실질적으로 늘릴 수 있는 아주 영리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실제로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이 업그레이팅 작업만으로도 앞으로 신규 원전 거의 1기의 버금가는 약 1기가와트, 그러니까 1000메가와트의 추가 발전 용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거죠.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자산의 가치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는 전략이니까요. 아니, 1기가와트면 원전 하나 새로 짓는 거랑 비슷한 규모 아닌가요? 근데 그걸 기존 설비 개선으로 달성한다니 비용이랑 시간 절약 효과가 어마어마하겠네요. 정말 스마트한 전략이네요. 네, 그렇죠. 비용 효율성 측면에서 아주 뛰어난 전략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미국 정부의 강력한 정책적 지원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특히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IRA라고 하죠. 이 법안에 포함된 원자력 생산 세액 공제, PTC, 프로덕션 텍스 크레딧이라고 부르는데 이 PTC가 콘스텔레이션 에너지의 수익성에 상당한 플러스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아, PTC, 네네, 생산세액 공제, IRA에 들어있는 거요? 그러니까 원자력으로 깨끗한 전기 만들면 세금 혜택을 준다, 이런 거죠? 네, 맞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 구조예요. 무탄소 전력, 특히 원자력 발전을 통해 생산하는 전력량에 비례해서 세금 혜택을 받는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CAG가 보유한 원자력 발전 규모가 미국 최대잖아요. 그러니까 이 PTC로 받는 혜택의 규모가 정말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게 수익 안정성을 크게 높여주는 거죠. 결국 정리해보면 첫째, 흔들림 없는 24/7 안정적인 공급 능력, 둘째, 업그레이팅을 통한 뛰어난 경제성 확보, 그리고 셋째, IRA 같은 정부의 강력한 정책적 지원, 이 세 가지 요소가 아주 이상적으로 맞아떨어지면서 콘스텔레이션 에너지만의 강력한 경쟁 우위를 구축하고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삼박자가 딱 맞아떨어지는 느낌이네요. 확실히 원자력을 기반으로 한 현재의 경쟁력이 아주 탄탄하다는 걸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자료들을 쭉 보니까 콘스텔레이션 에너지는 지금 잘 나가는 것에 만족하는 회사가 아닌 것 같아요. 미래를 위한 움직임도 아주 공격적으로 또 과감하게 가져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올해 발표된 그 캘파인 인수권, 이건 정말 규모도 그렇고 상당히 눈에 띄던데요. 네, 맞습니다. 정말 빅딜이었죠. 인수 금액이 대략 164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하니까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20조 원이 훌쩍 넘는 그야말로 초대형 M&A였습니다. 텍사스에 본사를 둔 전력 유틸리티 기업인데요. 이 캘파인 인수는 콘스텔레이션 에너지의 성장 전략에 있어서 단순히 덩치만 키우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 정말 신의 한 수였다, 이렇게 평가할 만한 아주 중요한 행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인수가 가져올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다층적이기 때문입니다. 시너지 효과가 다층적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는 건가요?
그냥 발전 용량이 늘어나는 것 말고 뭔가 다른 전략적인 의미가 더 있는 건가요? 물론 전체 발전 용량이 늘어나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그 이상의 전략적 의미가 훨씬 큽니다. 첫째로 사업 포트폴리오가 훨씬 더 다양해지고 균형을 잡게 됩니다. 켈파인이라는 회사는요, 천연가스 발전하고 지열 발전에 상당한 강점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동안 콘스텔레이션 에너지의 주력이 원자력이었다면 이제는 천연가스와 지열이라는 아주 강력한 새로운 무기를 2개나 더 장착하게 된 셈이죠. 특히 주목할 만한 게 켈파인이 미국 최대 규모의 지열 발전 단지인 The Geysers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건 콘스텔레이션 에너지가 기존의 원자력, 수력 외에도 지열이라는 중요한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도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아, 그러니까 기존에 아주 강력한 원자력이라는 베이스 캠프는 그대로 두고 거기에 더해서 상황에 따라 좀 더 유연하게 가동할 수 있는 천연가스 발전 능력,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청정에너지원인 지열까지 확보했다, 이런 거군요. 와, 이렇게 되면 훨씬 더 유연하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 시스템을 갖게 되겠는데요? 네, 정확합니다. 바로 그 점이에요. 원자력이라는 24시치를 흔들림 없는 기저전력을 탄탄하게 깔고 가면서도 필요에 따라서 빠르게 출력을 조절할 수 있는 천연가스 발전,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무탄소 에너지원인 지열까지 확보했으니까요. 전력 공급의 유연성과 안정성, 이 2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은 아주 전략적인 선택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지리적인 확장 효과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것도 매우 큰데요. 기존의 콘스텔레이션 에너지가 미국 48개 주에 걸쳐서 아주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켈파인이 운용하던 22개 주 그리고 78개의 발전소가 추가로 더해진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명실상부하게 미국 전역을 커버하는 그야말로 전국 단위의 에너지 공급자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게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발전소 숫자만 늘어난 게 아니라 전력망 운영의 효율성이라든지 아니면 지역별로 전력 수요가 변할 때 거기에 대응하는 능력 같은 것도 훨씬 더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와, 사업 범위도 확 넓어지고 에너지원도 훨씬 다양해지고 정말 큰 변화네요. 근데 보통 이렇게 큰 규모의 인수를 하면 당장은 재무적으로 좀 부담이 되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자료에서는 오히려 이 인수가 재무적으로도 즉각적인 도움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서 조금 의외였어요. 네, 그 점도 이번 켈파인 인수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보통은 대규모 M&A 후의 통합 비용이라든지 부채 증가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재무지표가 좀 안 좋아지는 경우도 많은데 이번 건은 좀 다르다는 거죠. 자료에 따르면 인수 절차가 완료되는 즉시, 그러니까 바로 콘스텔레이션 에너지의 주당 순이익, EPS라고 하죠. 그리고 또 기업의 실제 현금 창출 능력을 보여주는 잉여 현금 흐름, 프리 캐시 플로우에도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미래 성장을 위한 아주 중요한 전략적 투자임과 동시에 단기적인 재무 성과 개선 효과까지 바로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말 성공적인 M&A 사례로 평가받고 있는 겁니다. 시너지가 확실하다는 자신감의 표현이기도 하고요. 와, 미래 성장 동력 확보난 단기 실적 개선, 이 2가지를 동시에 잡는 딜이라니 정말 대단한데요? 네,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자, 그럼 현재의 강적인 원자력 기반 다지고 또 켈파인 인수를 통해서 미래를 위한 포트폴리오 확장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축이 바로 AI 시대에 대한 대비인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상당히 비중 있게 다루고 있더라고요. 특히 그 데이터 센터와의 협력, 이게 아주 눈에 띕니다. 네, 맞습니다. 콘스텔레이션 에너지는 AI 혁명이 가져올 이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 폭증, 이걸 누구보다도 빠르고 정확하게 간파하고 이것을 기업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전기를 생산해서 판매하는 수준을 넘어서요, 데이터 센터를 실제로 운영하는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 같은 빅테크 기업들과 아주 긴밀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전략이 바로 코로케이션 전략입니다. 단어 뜻 그대로 보면 같이 위치한다, 이런 건가요? 발전소랑 데이터 센터를 같이 두는 그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발전소와 데이터 센터를 물리적으로 아주 가까운 곳에 함께 배치하거나 심지어는 발전소 부지 안에 데이터 센터를 유치하는 전략을 말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전기를 멀리까지 보내면서 발생하는 송전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겠죠. 그리고 훨씬 더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막대한 전력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콘스텔레이션 에너지는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 부지나 그 인근의 유유 부지를 활용해서 데이터 센터를 유치하거나 아니면 데이터 센터가 필요로 하는 그 막대한 양의 무탄소 전력을 장기 계약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이 콜오피에이션 전략을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마이크로소프트와의 협력 사례가 자료에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던데요. 그 스리마일섬 원전 재가동 프로젝트 말이죠. 근데 잠깐만요. 스리마일섬이라면 예전에 그 사고가 있었던 그 원전 아닌가요? 거기를 다시 돌린다고요? 좀 놀라운데요. 네, 맞습니다. 쓰리마일섬 원전,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텐데요. 1979년에 2호기에서 상당히 큰 사고가 있었죠. 그 이후로도 계속 가동되던 1호기가 있었는데 이것마저도 경제성 문제 때문에 2019년에 결국 가동을 멈췄던 곳입니다. 그런데 콘스텔레이션 에너지가 바로 이 가동 중단됐던 1호기를 크레인 클린 에너지 센터 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재탄생시켜서 다시 가동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대담한 프로젝트죠. 그리고 이 프로젝트의 핵심 파트너가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콘스텔레이션 에너지는 마이크로소프트와 무려 20년짜리 장기 전력 구매 계약, 이걸 PPA, 파워 퍼체이스 어그리먼트라고 부르는데요. 이 PPA를 체결했습니다. 와, 20년 계약. 아니 이건 거의 뭐 원자력과 AI의 세기의 만남, 세계의 동맹선언 뭐 이런 느낌인데요. 폐쇄됐던 원전을 다시 살려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거대 IT 기업의 AI 심장에 직접 전력을 공급한다니 와, 이건 정말 상징적인 의미도 크고 굉장히 대담한 프로젝트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죠. 상징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계약을 통해서 2027년부터 크레인 클린 에너지 센터에서 생산되는 탄소 배출이 전혀 없는 전력을 마이크로소프트의 인근 데이터 센터에 아주 안정적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원래 계획은 2028년에 재가동하는 거였는데 이걸 또 1년이나 앞당겨서 2027년에 재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그만큼 데이터 센터 쪽에 청정 전력 수요가 시급하다는 방증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콘스텔레이션 에너지의 프로젝트 추진력, 실행 능력이 그만큼 뛰어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뿐만이 아닙니다. 페이스북의 모 회사죠. 메타. 이 메타와도 아주 중요한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이것 역시 20년이라는 장기간 동안이고요. 총 규모가 1.1기가와트에 달하는 원전 에너지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1.1기가와트면 이게 어느 정도냐면 정말 엄청난 양이거든요. 웬만한 대도시 전체가 쓰는 전력량에 버금갈 수도 있는 수준입니다. 수많은 데이터 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력을 충분히 감당하고도 남을 만한 규모죠.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같은 빅테크 기업들과 연달아서 초대형 장기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는 것은 이들 기업이 앞으로 AI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얼마나 안정적이고 또 깨끗한 대규모 에너지원을 확보하는 데 사활을 골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콘스텔레이션 에너지는 바로 그 해답을 제공하는 핵심적인 파트너로 부상하고 있는 거죠. 새로운 시대의 핵심 산업, AI 산업의 동력을 불어넣는 가치를 창출한다니 이건 뭐 단순히 전기를 만들어서 파는 회사를 넘어서는 것 같아요. 시대의 요구를 정말 정확하게 읽고 거기에 맞는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다. 이런 인상을 아주 강하게 받게 되네요. 자, 이렇게 야심찬 전략들이 실제로 성과로도 잘 이어지고 있는지 이제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결국에는 숫자가 중요하니까요. 실제 재무 성과는 이런 멋진 계획들을 잘 뒷받침해주고 있습니까? 네, 물론입니다. 아무리 계획이 좋아도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겠죠. 다행히 재무 실적 역시 아주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자료에 나와 있는 2025년 2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한번 보면요. 매출이 61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전년 같은 기간하고 비교했을 때 11.5% 증가한 수치인데요. 근데 더 주목해야 할 점은 이게 시장의 예상치를 무려 11억 9천만 달러나 상회했다는 겁니다. 어닝 서프라이즈죠. 시장에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성과를 거뒀다는 의미입니다. 오, 매출 성장세로 두 자릿수로 줬고 시장 기대치도 10억 달러 이상 뛰어넘었군요.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그럼 수익성 측면은 어땠나요? 혹시 외형만 커진 건 아닌지 그것도 좀 궁금한데요.
네, 수익성 역시 긍정적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기업의 실질적인 수익성을 볼 때 참고하는 지표 중에 하나가 일회성 요인들을 제외한 조정 주당 순이익, non-GAAP EPS라는 게 있는데요. 이 non-GAAP EPS 기준으로 보면 1.91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건 역시 시장의 전망치를 웃도는 결과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외형적인 성장, 즉 매출 증가와 더불어서 내실 있는 성장, 다시 말해서 수익성까지 함께 개선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아주 긍정적인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실적이 이렇게 탄탄하게 받쳐주니 시장의 평가도 당연히 좋을 것 같은데요. 월스트리트의 전문가들, 애널리스트들은 이 콘스텔레이션 에너지를 지금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평가는 좀 어떤가요? 네, 전반적으로 월가의 시선도 상당히 우호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료에 언급된 웰스파고 증권사의 애널리스트 샤 프레자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콘스텔레이션 에너지를 가장 매력적인 유틸리티 주식 중 하나다 이렇게 평가하면서 아주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특히 이 애널리스트는 몇 가지 단기적인 주가 상승 촉매제, 그러니까 주가를 앞으로 끌어올릴 만한 구체적인 이벤트들을 몇 가지 언급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연말까지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추가적인 파트너십 발표가 나올 가능성, 그리고 저희가 앞서서 자세히 이야기 나눴던 그 3마일섬, 크레인 클린 에너지 센터의 성공적인 재가동 준비 상황에 대한 업데이트, 마지막으로 캘파인 인수 완료에 따라서 구체적인 시너지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에 대한 발표, 이런 것들을 앞으로 기대해 볼 만한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꼽았습니다. 그렇군요. 구체적인 목표 주가 같은 것도 제시했나요? 그리고 혹시 웰스파고가 다른 곳들보다 좀 더 특히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웰스파고는 콘스텔레이션 에너지의 목표 주가를 478달러로 제시했습니다. 이게 당시 주가 기준으로 보면 대략 한 24% 정도의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한 거죠. 웰스파고가 왜 이렇게 특히 낙관적으로 보는지 그 이유를 좀 추측해 보자면요. 아마도 이들이 콘스텔레이션 에너지가 가지고 있는 그 독보적인 원자력 자산,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와의 코로케이션 전략, 이 둘 사이의 시너지 효과를 다른 경쟁사들보다 훨씬 더 높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건 결국 저희가 계속 이야기했던 것처럼 24/7 안정적인 무탄소 전력 공급 능력이라는 것이 다가오는 AI 시대에 얼마나 핵심적인 가치를 가지게 될 것인가, 이걸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죠. 물론 목표 주가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애널리스트 개인의 의견일 뿐이고 실제 주가 움직임은 굉장히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점은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이건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셔야겠죠? 네, 그리고 특정 증권사의 의견도 물론 중요하지만 월스트리트 전체 애널리스트들의 컨센서스, 즉 전반적인 의견 일치도를 살펴보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자료를 분석했던 시점을 기준으로 보니까 총 14명의 애널리스트가 이 콘스텔레이션 에너지에 대한 투자 의견을 제시했더라고요. 근데 놀랍게도 이 14명 중에서 무려 11명이 매수, 바이 의견을 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명은 보유, 홀드 의견을 냈고요. 매도, 셀 의견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걸 종합해보면 시장에서는 강력 매수, 스트롱 바이, 컨센서스가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입니다. 그리고 이 14명 애널리스트들이 제시한 평균 목표 주가를 계산해보니 대략 397.36달러 수준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에너지의 성장 잠재력을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오늘 흥미로운 분석이었습니다. 쭉 들어보니까 이 콘스텔레이션 에너지라는 기업은 AI 혁명과 탈탄소화라는 이 거대한 시대적 요구에 정말 완벽하게 부응하는 전력을 구사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딱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원자력이라는 아주 강력하고 안정적인 무탄소 에너지 공급 능력을 핵심 기반으로 딱 버티고 있으면서 여기에 캘파인 인수 같은 전략적인 M&A를 통해서 사업 영역도 넓히고 에너지원도 다각화하고 또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 같은 거대 빅테크 기업들과의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통해서 미래 성장 동력까지 확실하게 확보한 그야말로 미래를 착실하게 준비하고 있는 기업의 모습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단순히 현재 실적이 좋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요. 앞으로 다가올 에너지 시장의 그야말로 지각 변동이라고 할 만한 큰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매우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탄탄한 펀더멘탈, 그리고 아주 명확하면서도 공격적인 성장 로드맵, 또 이것을 뒷받침하는 시장의 강력한 신뢰까지.
이 모든 요소들이 잘 결합되어서 콘스텔레이션 에너지는 이제 단순한 전력 유틸리티 기업이라는 그 범주를 넘어서 지속 가능한 미래 에너지 생태계를 이끌어가는 핵심적인 리더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들 전반에서 이러한 일관된 메시지와 함께 아주 강력한 자신감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자,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저희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AI 기술의 발전 속도는 정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고 있고 이건 뭐 필연적으로 엄청난 에너지 수요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런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과연 원자력과 같이 날씨나 시간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하루 24시간 내내 안정적으로 대규모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이런 무탄소 기저전원의 역할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하고 또 얼마나 더 중요해질까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콘스텔레이션 에너지의 전략, 즉 원자력을 중심으로 딱 잡고 있으면서도 필요에 따라서는 천연가스나 지열 같은 다른 에너지원을 유연하게 결합하고 또 AI 데이터 센터와 같은 핵심 수요처와 아주 긴밀하게 협력하는 이 모델이 과연 미래 에너지 시장의 새로운 표준, 뉴노멀이 될 수 있을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아주 흥미로운 지적 탐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